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안 질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건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께서 참석하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 상황에 그리고 응급 상황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참석자 분들은 모두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자진 출석하신 것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참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유념하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청춘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떠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적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하나 복귀하고 짚어가는 것,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안 질의의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현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그럼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네, 먼저 오늘 출석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참사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참사 이후 열흘 동안 자료 요구가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0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참사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감추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는 자료들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똑같이 신청한 자료인데도 다른 의원실들에는 보내고 저에게는 보내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는 현안 질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서울청에 저도 직접 가서 항의하고 자리 깔고 농성하고 투쟁해야 자료를 보내시겠습니까?
네, 제가 신청한 자료들의 가장 마지막 제출 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박희영 청장님, 그 청장님의 의령 방문 거짓 해명 관련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의령군에서 발송했던 공문과 용산구에서 발송한 답변, 그리고 참사 당일 초청을 통해 다녀왔다는 그 행사의 관련 자료들 오늘 4시 전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교훈 간사님께 드리는 정식 요청입니다.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부 부처의 거짓 해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영애님, 그거는 질의할 때 하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애인 의원님.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출석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사진에 따라서 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그저 면피의 장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영애인 의원님의 얘기를 영애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증인 선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해명들이 있었습니다. 영애인 의원님, 저쪽에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첫 번째 질의로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신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본 의원은 2000년하고 22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나 되는 분들이 압사로 희생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대응 수준이 이 수준 빼기는 안 되는가, 이런 자괴심이 드는 거예요. 사전 대비는 완전히 너무나 허술하고, 또 이 보고 체계를 보면 엉망이고, 또 신고한 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거 엉망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이 지휘 체계를 보면 뻥 뚫린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될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정황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하물며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이 정부가 1조 5천억이나 들어서 재난 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하니까 이게 정부의 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데 오는 자괴심이에요. 또 이렇게 이 안전 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리다 보니까 정말 그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구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이 듭니다. 정말 이런 참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이거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또 이거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게 0시 14분 그 다음 날 29일 다음인 10월 30일 0시 14분 사고 발생이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 하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발언자는 그 마스크를 제거해도 됩니다. 이건 좀 시간에서 빼주시죠. 예. 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인지하신 거는 오후 11시 1분. 또 행자부 장관과 그 서울시장이 인지하신 거는 지금 보도 보면 11시 2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청장이 그 보고를 받은 거는 23시 36분, 11시 36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이나 지나서야 또 행안부 장관보다도 56분이나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결과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찰 수장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저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또 전 그 용산 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11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그 뭐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다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그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는 이건 앞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찰반에서 얘기한 거는 뭐 그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술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진 못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감찰뿐만 아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용산 서장한테는 도대체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 이제 감찰반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다 나왔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산 경상한테 이거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은 이건 저희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용산 경찰서 상황 보고서에 이 전 시장이 전 서장이 말이죠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 확인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이거 네. 저 국민들한테 작성해서 언론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엄격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유미진 총경이라는 사람, 이게 상황관리관이죠 서울청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11시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 흐른 30일 오전 0시 1분에야 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네. 일일이 상황실을 비우고 자기 위층에 있고 1시간이 지나서야 뭐 상황실에 복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돼서 현재 대기 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상부 보고에도 늦게 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이 이임재 전 서장하고 유미진 총경 이 사람들
지금 이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다. 또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내 특별 조직이나 특별 출신들이 이렇게 예.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정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 보고, 총체적 부실 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관은 참사 초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해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그래서 국무총리가 그거를- 지시한 내용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중대본에서 얘기가 됐고 그것은 실무자의 제안입니까? 아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답변하시는 장관님 이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시간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장관님,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휘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 대응, 그 사후 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예,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내낼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강호 서울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제가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김강호 청장께서도 이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세요. 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11채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 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광호 청장님, 서울경찰청은 29일 경비 계획에 집무실 절대 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네,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경비 대책입니다. 네. 이태원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기동대가 2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밤 9시 30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9시 30분이면 현장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교통이 상당히 엉켜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투입이 된 겁니까? 원래 계획상은 8시 반에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그 전에 뭐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게 투입된 겁니까? 집회 관리에 네, 용산 있었습니다. 일대 집회 시위 관리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교통 안전 대책을 감당해야 될 교통기동대 20명이 원래 당초 예정보다 늦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 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종로경찰서가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 네, 그랬던 것처럼 주요 그 부분은 업무가 변함이 대통령실 없습니다. 경호 경비였던 건 맞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관저가 경내에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관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용산 경찰서의 경력이 수시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최초로 간 기동대가 11기동대인데 그 기동대가 용산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침 저녁으로 의원님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출퇴근할 때 그런 거하고는 용산 상관이 경찰서에서 그걸 경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연도 경비하는 경호를.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매일 2번씩 그것 연도 때문이다. 경호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많은 경찰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청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호 경비의 부담이 커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게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 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그날은 그것 말고도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마약 단속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원래 당초 용산경찰서는 3개 팀 15명만 배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10개 팀 50명, 용산경찰서에는 5개 팀 25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 최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김광호 청장 답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사나 마약 관련해서 범죄 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제 지시에 의해서 투입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7월 달부터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또 10월 12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용산 할로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의원님 질의.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제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장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사를 156분이 사망한 한 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 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마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뭐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독일 행안부 장관은 참사 이후 사실과 다른 말과 책임 회피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첫째,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 시위 때문에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대부분. 또 경찰 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 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독이 이러한 장관이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날 적절치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저 답변을 하게 된 것은요. 당시 기자가 경찰 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게 장관의 한 수많은 발언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이 장관의
국가의 가볍고 무책임한 책임이기 발언이 때문에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장관, 정부가 모든 잠시만요. 책임을 지는데요. 네. 장관의 이런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장관은 더더욱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재난안전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십니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 없는 늑장 부실 대응도 있었고요.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장관님 얼굴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면은 언제라도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 갑 출신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좀 타임대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하신 발언들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헬로윈 행사 때 현장이 제대로 통제되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찰 배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또 오전에 예결위에서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요. 그 제 개인적인 판단을 답변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사건이 정말 뭐 참담하다, 뭐 참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있기 때문에 경찰력 최초의 경찰력 배치가 많았느니 적었느니 그런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 자체가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송구하지만 입장은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또 장관님께서 헬로윈 행사 때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은 2018년보다 최대 1만 명 이상 몰렸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행사 참여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로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신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전날 밤 늦게 일어났고 그것이 아마 제가 바로 다음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자료가 그 당시 저한테 제가 공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된 걸 받았는데 그 사고 전에 그 경찰청에서 그 용산서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로 이제 할로윈 데이 때
한 거의 10년 걸쳐서 한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였고 제가 드린 말씀도 매년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런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네. 그 많은 결과가 국민-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잠깐만 제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건지 제가 입장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언론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의 질문도 단순히 경찰 인원이 많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파악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송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얼마 전 언론사 인터뷰에서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받는 절차를 모른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늑장 보고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께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신 거는 문제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날은 제가 이제 걸어갈 때 기자가 막 달려오면서 뭐 빠른 걸음으로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때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알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께 좀 짧게 여쭈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 답변하시는 청장님 마이크를 좀 그렇게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제가 짧게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뭐 다음에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께 좀 여쭈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 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진심으로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참사 8일째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 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당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만이 사전 대비에 불성실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책임 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체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주체 없는 행사에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없을수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말대로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와 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2조에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확인했듯 행안부와 경찰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잠깐 나와 보십시오. 시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청장님 최초 보고 받은 시간이 언제죠? 11시 36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몇 시죠? 36분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강진에 11시 55분에 내려서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서 12시 20분에 도착. 25분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2시간 10분 동안 청장이 뭐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지휘를 하셨고 어떤 2시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36분에 전화를 받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1호차를 부르면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고 그 상황에서 경비과장한테 바로 경력 동원 지시를 하고 또 기동본부장한테 경력 동원 지시를 하고 생활안전 112 실장한테 인접서의 교통이라든지 형사들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시간 10분이 걸립니까? 집에서 현장까지 오시는데? 집에서 현장까지 간 거는 그 정도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진역에 택시에서 어쨌든 내린 집에서 현장까지 2시간 10분 동안 10분이나 걸리셨지 않습니까? 11시 36분에서 12시 25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떤 뭐 1시간 2시간 10분 동안 뭘 제가 하셨는지 정말 택시 안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택시 안에서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을 지휘해야 할 장관님은 11시 20분에야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경찰청장은 12시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았죠. 예.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후에도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행안부의 안일한 재난 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보고 체계 이런 걸 보면 엉망입니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일한 인식, 책임 회피 모습 똑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제각각이든 국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 5천억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이게 소방청, 경찰청, 강원도청, 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의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죠, 네, 장관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저는 현장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가재난안전 통합망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장관님? 책임자 누구세요? 통합망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총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영판 의원님 질의. 예,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어떤 대응 자세와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는 불과 10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결과론적이지만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은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뭐 그리 되지 않았기를 봅니다.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6시 34분에 아주 그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여기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번에는 뭐 도로에서 이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 폭이 사고 지점은 3.5m고 전부 다 3에서 5.3m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방 통행을 조치했다 그러면은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 조치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근거 규정이 권한 규정이 있어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그러면은 행동이 가게 되는 거죠. 행동을 가게 되게 되면은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이야기 보세요. 책무가 뭐죠? 자, 이 법을 혹시 알았습니까? 그 전에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네.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시적으로 차단이는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2분 있다고 저는 본의원 봅니다. 첫째 신고가 6시,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대해서 여기라면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 해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실해서 보고를 해야죠. 무슨 강제 해산이 됩니까? 물 미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이거는 이제 허위 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뭐 받은 적 없다. 이래 왔다 갔다 하죠. 이 부끄러기 짝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 전철 이걸 관리는 서울교통공사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무한한 책임감을 무한 느끼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이 세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산구청장 좀 전에 말했듯이 헬러 축제하는 현상이다. 구청 역할 다 했다. 과연 책무를 다 했을까요? 자, 현장에 그럼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윤 청장님, 경찰청장님. 네.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의원은 경찰의 책임질 가장 실패는 무슨 실패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예,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일정 네. 부분은 무슨 일정 네.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책임이 정보에 있다고 봅니다. 용산이나 서울 이거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용산 그 정보 행사들이 외근하잖아요. 본인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은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혼자 계획을 수립해요. 정보 경비 혼자 스스로 혼자 경비 계획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 변수죠.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뭐 삭제했니 뭐 내가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112 상황실 이런 거 중요한 거 왔을 때는 제대로 지휘 보고를 거쳐서 지휘 체제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한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한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좀 전에 정보를 실패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이걸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일반 행사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잡 경비 예상되면 정보 행사가 나거든요. 경찰청장 나갔습니까? 정부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보 이렇게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설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됐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그 주변에 도로 통제가 됐. 전체를 통제하고. 예, 김영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홍 의원님. 예, 김교홍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우리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 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는 인재고 행정참사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이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에 올 것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요 시간 빼주고요. 요 앞에 연단에 좀 오시죠.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서울청장에서 네, 연단으로. 요 시간은 빼주세요. 마석을 제가 하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112 신고에서 6시 반부터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 2차, 3차 다 들어왔어.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어.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거 접수가 들어온 이후에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10시 36분, 8시 36분. 유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이거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예, 간단하게 시간이 예, 없어.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가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좀 와줘야 되겠다. 공동 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 서울청장 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 책임자는 우리 김광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 돼.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예. 자,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동의하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 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측에서 상황으로 지휘체계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 체계 갖고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상황실에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 상황이.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보고 체계는 맞습니다. 그래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예.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예. 자치경찰이 이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거에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예. 뭐 하셨어요?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예, 저하고 최고의 독립적으로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 다음이 이 부시장이죠? 예? 이 부시장 맞습니까? 예, 1부 시장, 2부 시장. 그다음에 순서대로. 소방관은 정무부 시장이 맞습니까? 소방 쪽은?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 아니, 시장에 지금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아,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뭐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지시하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1부 시장한테 각별히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일부 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아산 콜센터에서 이미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 행태가 별로 없잖아요. 아산 콜센터에 먼저 압사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김경 의원님, 다시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만은 답변하실 분들 마스크를 제거하시고 또 답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시장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출신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 안산시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또 그 어려운 참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일선 소방관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 안산시장을 경험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곧바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20일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훗날 돌아온 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좀 꼼꼼하게 또 과감하게 또 정부와 투쟁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단체단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남다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용산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쪽으로. 네. 예,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 참사 당시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우리 구청장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차지해 두고 우리 청장님께 사전에 준비를 왜 못했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질의 시간 짧기 때문에 답변을 좀 물어보는 것 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 짓고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책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헬로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및 구청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사고 수습.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은 그 일반 지역이 아니죠. 1997년에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관광 특구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및 구청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주고 또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행사 주체가 있었다면 참가자들의 뭐 안전한 책임을 주도적으로 좀 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명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 등 행사 주체 없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역시 구청과 구청장이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의 직원들도 그렇고 행사 주체가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후에 법 개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은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 사항은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관의 협력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는 재난이나 그 밖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되며 구청장은 관계기관, 즉 서울시나 또 경찰청이겠죠.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용산구에서는 헬로윈 대책들을 쭉 세워왔습니다. 경찰 지원 요청도 했고 또 질서 유지 인력 확충도 요청했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께서 종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27일 날 헬로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 또 바자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 당시 그 중요한 행사임에도 중요한 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해보세요. 네. 저는 취임 4개월 차 짧게 좀 해주세요. 네, 구청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야유회는 아침이고 바자회는 점심이기 때문에 딴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네. 단체장 출신인데요. 네. 이런 큰 행사할 때는요, 부구청장보다는 단체장보다는 단체장이 회의를 주재해야만이 권위를 쓰는 것이고 책임을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게 지적이 있었죠. 구청장께서는 당일날 의령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 손님을 잠깐. 네. 자기 집 손님은 팽개쳐주고 남의 집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련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청장께서는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또 관련 공무원들 통해서 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보다는 많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에 참석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예. 예.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답변과 포함해서 7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답변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필히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참으로 암담하고 비통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우선 보면은 제대로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타난 거로 보면은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 제대로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특히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용산경찰서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기 발령 상태고요. 아마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대기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네. 수사 대상자긴 하지만 뭐 저희가 구속을 했거나 그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했으면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예, 서울시내 서장들은 다 자가에서 출퇴근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어떻게 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또 29일 그 전날 28일 날 경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죠. 네.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가 28일도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좁은 골목에 몰렸으면은 간단하게 조치만 하시더라도 뭐 질서 요원들을 좀 더 배치를 하고 아니면 그 차도를 조금 더 인도 쪽으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쪽으로 배정을 하고 했었더라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닌 일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6시 34분부터 해서 압사당한다.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지금 죽는다. 이런 보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경찰청장님 이 보고를 누구까지 전달됐습니까? 당일날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당일날 보고 체계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아마 서장한테까지도 요 실시간으로 요게 보고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저기 구청장님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배치 안 했습니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어디까지 보고 왔습니까? 예, 서울시는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에 신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3개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조치한 첫 조치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청 차장님 네, 보고 받았습니까? 사고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사고 전에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고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참 기도 안 차입니다. 기도 안 차. 그 전날도 28일 날도 여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휘 체계가 이렇게 돼서 그 판단만 간단한 지시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대형 사고를 냅니까? 정말 안타깝고 참 참담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지금 뭐 수많은 루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밀으라고 했다, 무슨 기름을 뿌리라고 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다음에 이 사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에 있고요. 매일매일 그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금 지적하신 2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이건 있습니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새로운 정부도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경찰서장도 사실은 임명도 그 전에서 했고, 그런 거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 안전 문제, 재난 문제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롭게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예,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박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